지금 섹터로 제시해 주신 것들 하나씩 좀 다 돌아볼게요. 조선방산 이해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보험주거든요. 보험주.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방어적인 섹터 고를 때 은행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회계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험주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특히 은행은 기준금리 올랐을 때 NIM이 벌어지면서 마진이라든지 주주환원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좋았어요. 네. 그런데 금융주의 특징이 긴축의 초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올린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면 좀 마무리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미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증권주는 아시겠지만 실적은 좋은데 하반기에 거래대금이 지금 사실 뚝뚝 떨어져갖고 맞아요. 반토막 나고 이래서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주의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은행주는 이미 채워넣고 모멘텀은 조금 하이라이트가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니면 높은 금리일 때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사실 이제 손해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수치료 같은 것도 하반기부터 좀 바뀌다 보니까 힘들죠, 받기. 그런 이익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그래서 보험이 약간은 배당 그리고 방어적인 네. 예, 그런 섹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도 좀 볼게요.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렇다면 셀업체 보세요? 아니면 소재로 보는 게 좋을까요? 셀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셀이 나은데 사실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네. 너무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해 보면 중국이 너무 MS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MS 높은 게 계속 또 조금씩 더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ESS에서도.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이 오늘 태양광이나 반도체 쪽에 이슈가 있었던 게 그 미국이 중국의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견제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니까 네. 역시 중국 업체 걸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과 뭐랄까 헤게모니를 많이 잡아놔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는 만약에 큰 턴어라운드의 어떤 시점을 언제로 보이냐면 자동차가 같이 움직일 때라고 봐요. 자동차가 로봇보다는 승용차 판매량이라든지 진짜 판매량이 늘어날 때 그랬을 때인데 그게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2차 전지는 조금은 더 약간 바닥에서 이런 리바운드 나오면 조금 약간 눌리고 뭐 이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섹터 순환매 이야기를 해봤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주환원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물론 진짜 뭐 머니 마운트라고 할 정도로 캐시 마운트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야 이제 돈 벌기 시작했고 성장주인데 얘네들은 성장주한테 주주환원책을 얘기하는 게 맞아라는 그 두 가지 이론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하나 보여준 적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PER이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는 오르면 좀 계속 매도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로서의 가치를 그러면 캐펙스를 통해서 이사회와 주주를 위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방향성을 보여준 적이 있냐?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P가 꺾이기 시작할 때 캐펙스가 늘어나면 P가 꺾이면 이익이 확 급감했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주 환원을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최소 반기 이상. 그렇죠. 네. 거꾸로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라도 삼성전자처럼 캐시플로우에 대한 기대감이나 안정적인 현금을 계속 갖고 왔고 그 잉여 현금 흐름에 일정 부분 이상 주주 환원을 해왔던 그런 신뢰도가 있으면 바닥을 그래도 잡아갈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기다리는 이유는 성장이냐 뭐 분배냐 이게 아니라 그 정도의 신뢰감을 쌓는 첫 발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주주 이렇게 돈을 벌면 일정 부분 주주 환원으로 가고 성장을 위한 제한도 하고 그 다음 분기나 내년에 갔을 때도 돈을 벌면 또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신뢰가 계속 쌓여야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요. 한 번 돈 벌었다고 한 번 주주 환원했다고 그건 아니죠. 기다린 이유는 그런 신뢰를 쌓는 첫 출발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인 거죠. 근데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주가는 바닥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할 마음이 너희 있니? 이걸 물어보는 단계네요, 그쵸. 지금은. 그리고 주주를 위한 정책들을 가이드를 잡아가면서 가니. 지금까지를 보면 좀 아쉽지만 주주를 위한 행동보다는 컨퍼런스 콜을 보면 주주를 위한 행동보다는 약간 제왕적인 느낌이 좀 있고. 우리 돈 이만큼 벌었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의 요새 N%가 조금 걱정이잖아요. 이건 주주를 위한 행동은 아니에요. 회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주를 위한 정책을 써야 돼. 그게 아니고, 그리고 투자도 물론 정부의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자꾸 휘둘리고 그런 포퓰리즘에 쌓여 있으면 시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마켓에 왔다라는 거는 이 마켓에 참가한 투자자들한테 내 제품이 좋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 제품을 샀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은 주주를 위한 가이드를 잘 잡아가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 그것의 첫 스타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안정적이구나, 돈도 안정적으로 벌고 주주 환원책도 안정적으로 가는구나가 증명이 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장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고 계속해서 우리 센터장님과 하반기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LS증권의 신종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방향성 없이 흘러갑니다. 코스피 양전, 음전 왔다 갔다 하네요. 현재 코스피는 0.3%대 강보 합권으로 6,31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800선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795포인트 지나갑니다. 현재 상승 종목 수 다행히 그래도 우위가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천억 원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안에서는 오늘 투신 쪽에서도 좀 사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00억 원대 매도, 선물 시장에서는 2천억 원대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가 2%대 오름세인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빠집니다. 아쉽네요. 147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버텨내주는 모습들 체크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버텨내는 모습들, 하지만 연속적으로 지수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섹터 단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ESS 시장으로 나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ESS, 2차 전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